안녕하세요. 통TV 연예 이승입니다. 오늘도 연예가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배우 이유비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유비의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배모 씨가 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 수도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던 배 씨는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스타들의 결혼 소식도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우선 올해 21살인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가 새 신랑이 됩니다. 다음 달 28일로 결혼 날짜를 확정하고 석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돌 가수 출신이 20대 초반에 가정을 꾸리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다 최연소 결혼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김하늘 씨도 내년 3월 19일 1살 연하의 사업가와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1년간 교제해온 두 사람은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정했는데요. 아직 예식장 등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세상을 떠난 마왕 신해철 씨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추모식에는 동료와 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그리워했는데요. 팬클럽은 지난 1년의 기록을 담은 비망록을, 윤종신 씨는 신해철의 1집 수록곡 고백을 리메이크한 곡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일주기에 맞춰 나온 유작 앨범은 발매 당일 3,000장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을 통해서 로맨스 연기에 물이 오른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귀여운 여신 박보영 씨인데요. 어딜 가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녀가 이번에는 독설과 냉대를 제대로 당했다고 합니다.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야기인데요. 박보영 씨의 살벌한 새 파트너가 누구일지 영화 제작 보고의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수많은 카메라 후레쉬를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은요. 귀여운 국민 여신 박보영 씨입니다. 유독 꽃미남 배우들과의 로맨스가 많았던 그녀의 다음 파트너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보영에게 막말과 버럭을 일삼는 최초의 파트너 정재영 씨.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주 재밌는 제목의 영화로 처음 만났는데요. 그깟 거지 같은 신문사 내가 떨어져도 안 나갑니다. 어리버리한 수습기자 박보영 씨는 촬영 내내 상사 정재영 씨에게 욕먹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매일매일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갑자기 혼나죠? 네, 갑자기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네. 이상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네. 영화 속 부장과 수습기자처럼 실제 두 사람의 나이 차도 만만치 않은데요. 무려 20살. 이 정도면 세대 차이 좀 느꼈겠어요. 저희가 한번 회식하다가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막 단체 그 깨톡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선배님이 갑자기 그 단체 카방에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다들 못 알아듣고. 저는 나름 자극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 그 신조어를 배웠다고 한 거. 아, 그러니까 약간 잘못 배운 거. 그래서 우겼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 똑같은 말. 늑대여도 꽃미남 송중기. 잘했어. 나는 안 꼬시는 게. 대세남 이종석. 보고 싶었나? 나랑 한 번만. 최근에는 조정석까지 이름만 들어도 부러운 꽃미남 배우들과 연기 호흡을 맞췄던 박보영 씨인데요. 지금 파트너인 정재영 씨 은근 신경 쓸 것 같죠? 조정석 씨가 부러웠던 적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뭐 정석이는 항상 부럽죠. 기회, 기회 따라. 외모, 뭐 이런 모습 이런 게 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정재영 씨도 로맨스라든지 멜로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걔가 했던 거랑. 느낌이. 어머 세상에 저기 부장님 저기 보이세요? 부장님. 이번 영화에서 이루지 못한 로맨스 다음 영화를 기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 어디 불편한 거 없어? 자 지금 송중기, 이종석, 조정석, 차태현, 정재영까지 다음 작품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배우 누굽니까? 다음 작품에서요? 다음 작품에서? 바로 다음 작품은 아마 차태현 선배님이랑 제일 오래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면서 오래됐으니까 최근은 한 저기 7년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정재영 씨. 아니 선배님. 다다다다 다음 약속. 그걸 물어보세요.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아니 선배님이랑 그 다음에 선배님이랑 해보고 싶어요.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사람의 다음 영화도 꼭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화처럼 열정 하나로 시작한 박보영 씨의 신인 시절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촬영할 때 처음에는 집에 갈 때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하나에 박보영 씨가 아주 곤란에 빠졌습니다. 집에 가라고 한 분이 있어요? 네,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누군데? 유구무원 박보영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연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그 많은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답답해 하셔서 직업을 다시 생각해봐라. 박보영 씨. 네, 집에 가라고 막 그러셨어요. 너무 못한다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촬영할 때 처음에는 집에 갈 때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누군데? 아니, 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얘기해야지 뭐 그냥.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작품들 중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뭐 제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박보영의 시크릿 포커스, 진실은 박보영 씨만이 알겠죠? 네, 한 주간의 가요계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뮤직 웨이브 시간입니다. 아이유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음원 차트를 휩쓸어서 음원 퀸으로 불리는데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니 4집 앨범이 차트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데요. 아이유는 지난 23일 앨범 발표와 함께 타이틀곡 23을 차트 1위에 올려놓은 데 이어서 푸르던, 새 신발 등 앨범 수록곡 전곡을 차트 줄 세우기에 성공하며 역시 아이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FX의 신곡 공개 직후 23이 잠시 2위로 밀려났지만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다시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별다른 활동 없이 거둔 성과라는 점인데요. 놀라운 점은 또 있습니다. 아이유는 컴백 직전에 장기하와의 열애 사실을 인정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지만 이번 새 앨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강력한 걸그룹들의 컴백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저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음악으로만 승부한다. 아이돌을 넘어 뮤지션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덕분입니다. 아이유는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차근차근 작사, 작곡에 참여하면서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곡을 작사하고 처음으로 프로듀싱에 참여했는데요. 그녀의 열정이 녹아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앨범 전곡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쯤 되면 그녀가 아이돌을 넘어서 진정한 뮤지션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유가 싱어송라이터의 능력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공감을 얻지 못하면 외면받기 쉬운데요. 아이유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그녀만의 특별한 감성과 솔직함 때문인데요. 아이유는 가사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담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타이틀곡 23은 가수 아이유가 아닌 평범한 여자 이지은의 생각과 고민을 털어놨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릎은 어린 시절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자던 따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냈는데요.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이유. 그녀가 성숙해질수록 음악 팬들의 귀는 더욱더 행복해지겠죠. 당분간은 아이유의 독주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실력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가수들의 앨범이 속속 쏟아지고 있어서 연말 가요계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수가 한 앨범에 윤도현, 소녀시대의 태연, 김태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보컬리스트들이 뭉쳤습니다.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임재범의 헌정 앨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은 임재범의 명곡을 그들만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할 예정입니다.
명품 보컬리스트들이 부르는 임재범의 노래는 또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데뷔 25주년을 맞이한 발라드의 황제 신승우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집대성한 정규 앨범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규 11집 앨범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데요. 먼저 그제는 파트 1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타이틀곡 이게 나예요는 애절함과 절제미를 느낄 수 있는 신승우표 발라드인데요. 1집부터 8집까지의 모든 타이틀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신승훈이 13년 만에 가사 작업에 참여한 곡이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달콤한 멜로디에 해, 달, 별, 그리고 우리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충무로의 핫한 여배우 김고은과 호흡을 맞춘 곡이기 때문인데요. 의외의 만남이지만 환상의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재즈부터 디스코까지 신승훈의 폭넓은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네, 진짜 센 언니들이 나타났다. 성인돌 브라운 아이드 걸스도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부하걸은 강렬함과 신비함이 담겨있는 티저 사진을 공개하며 화려한 컴백을 예고했는데요. 중독성 있는 노래와 독특한 안무로 사랑받았던 아브라카타브라와 식스센스 등 부하걸의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프로듀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새 앨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 그리고 데뷔 10주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앨범이 될 텐데요. 우리만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부하걸. 당찬 각오만큼 멋진 음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지난주 발표했던 아이유의 정규 음반이 차트를 그야말로 점령했습니다. 타이틀곡 23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어서 2위도 아이유의 푸르더언이 차지했습니다. 음반 총 7곡 중 무려 6곡이 차트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솔로 앨범을 낸 태연은 지난주 2위에서 2계단 내려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유, 자이언티, 지코 등 연이은 신곡들의 강세 속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이번 주 뮤직 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무비앤스타가 계속됩니다. 탑은 차트에 나와 있어 못마땅히 비교할 대상이 없어 나 요즘 펀치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곳에 보이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나타난 줄에 거짓말로 쓴 적이 없거든요 가는 거 영화 검은 사제들의 김윤석과 강동원이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번이 2번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작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두 배우를 똑같이 캐스팅한다는 건 영화로서도 위험 부담이 클 텐데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남남 배우들의 재회가 많이 눈에 띕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전국 도사들에게 전우치를 잡게 하라! 망나니 도사 전우치와 화담으로 만나 푸전사극의 독특한 케미를 살렸던 김윤석과 강동원. 그리고 6년 후 이번엔 검은 제복의 신부가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절 도와줄 보조사대는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가 필수입니다. 제가 가서 꼭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운명적인 두 사람의 재회는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 덕분인데요. 두 신부가 미스터리한 사건을 휘말린 소녀를 구하며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보재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인물이고요. 김 신부님을 도와서 사건을 해결하라는 한편으로는 또 감시를 하라라는 지령도 같이 받아요. 선 굵고
맑고 거친 이미지의 김윤석과 부드러운 꽃미남 이미지의 강동원. 전혀 다른 두 배우가 발산하는 케미의 정체는 뭘까요?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친한 사람들이랑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쉽게 잘 친해지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성격이 좀 변하고? 술도 좀 즐길 수 있게 됐고. 강동원 씨가 굉장히 세요, 술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맥주가 여기서부터 찬다고 생각하면 하긴 한참 뒤에 우리까지 취하지. 살 때 강동원 씨는 한 이 정도 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막 끝도 없이 내려가야 되니까요. 언제부터 일하죠? 전우치 이후 각자 굵직한 작품들로 화려한 경력을 쌓은 두 사람. 하지만 6년 만에 재회해도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다고요. 아니 혼자만 이렇게 계속 박제돼서 살 거예요? 제 대학교 동창 애들이랑 가끔 모이는데 애들 이제 애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자 보세요. 김윤석 씨 친구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제가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저랑 차이가 엄청나 보여요. 반면 카리스마 빼면 실체인 두 남자의 재회도 화제입니다. 충무로 60대 남자 배우의 자존심 백윤식, 그리고 대체 불가 카리스마 조승우.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냉혹한 정치 세계를 담은 영화 내부자들로 무려 9년 만입니다. 핫토페로 맺어진 두 배우의 첫 만남. 다들 기억하시죠? 다시 만나니 변한 게 있다는데요. 원래 좀 애교가 많아요. 제가. 그러셨군요. 신뢰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귀엽게도 보였어요. 네. 카리스마와 애교를 넘나드는 두 사람의 연기 케미. 감독이라면 다시 한번 욕심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반면 코믹으로 노선을 잡은 동갑내기 남남 커플 차승원, 유해진 씨의 재회도 큰 인기입니다. 나 이장이 엄마. 영화가 아니라 이번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삼시세끼 어촌편을 통해 마치 중년 부부처럼 티격태격하죠. 좀 자해했으면 좋겠다. 나 비참하게 만들래 너? 그걸 접혀놓으면 잘 안 마르지. 진짜 아내처럼 잔소리꾼이 된 차승원과 투덜투덜 남편 같은 유해진 씨. 이 정도면 리얼 100%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두 사람의 재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인연은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영화 라이터를 켜라에서 주조연으로 만나 친구가 됐다죠. 이때부터 13년간 쭉 이어온 누적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좀 더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영화가 잘 되고 이러면 기뻐요. 딴 사람이 잘 되는 건 싫어. 기본적인 애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티격태격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시 만나 더 돋보이는 남남 배우들. 같은 듯 달라진 듯 두 배우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두 배의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셰프들의 인기가 대단하죠. 할리우드의 훈남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매력적인 셰프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영화 더 셰프고요. 다음은 톰 행크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시 만나 또 한 번의 묵직한 휴머니즘을 전합니다. 영화 스파이 브릿지까지 두 편의 영화 이어서 보시죠. 프랑스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셰프 아담 존슨. 지금은요, 슬럼프에 빠져 3년째 굴가게에 매진 중입니다. And today's the last day of my penance. 1 million. 100만 개의 굴을 까던 그날, 아담은 재기를 위해 런던으로 향합니다. Adam Jones. One hoped you were dead. 3 years without a word. What do you want? I want to make my kitchen the best in the world.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드림팀이 필요합니다. I found a cook. He doesn't know how good she is. I need you to come with me. Arrogant prick. 소스 전문 셰프, I had a long time to think about what you did to me. We were like brothers. 수셰프, The resume's great. This lamb's fantastic. Would you work for me? Yeah, absolutely. 그릴 전문까지. 그렇게 각 분야 최고 실력자들만이 모인 아담의 주방. 하지만 문제는 아담입니다. Why are you fucking with me? You're handing me a cake, not being honest? What the fuck's wrong with you?
완벽을 추구하는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이죠. 이래서야 나만 할 팀원들이 있을까요? 모진 풍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셰프 아담의 제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더 셰프였습니다. 냉전의 기류로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던 1957년 미국. 제임스는 아주 위험한 변호를 맡게 됩니다. We want you to defend him. I'm an insurance lawyer. I haven't done criminal work in years. Have you represented? 전쟁의 공포로 반공운동의 열기가 극에 달하던 시기 적을 변호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도 같은데요. No electrocution? No. Why aren't we hanging him? In the name of God, why aren't we? In the name of God, why aren't we hanging him? That's right.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제임스에겐 한층 더 위험한 변수가 생기죠. They got our spy pilot with a head full of classified information. We've got their guy. We want you to negotiate the swap so it's not governments talking. We're not having this conversation. Don't go Boy Scout. 스파이 맞교환이란 아주 막중한 임무까지 맡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보관 장소는 동베를린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Left to the east. Rule of law is less firmly established over there. Just avoid interaction with people generally. You don't belong. 양국의 스파이가 교환되던 달이 스파이 브릿지. 그곳에서 제임스는 과연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We need this to be an exchange. 영화 스파이 브릿지입니다. TV연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했던 연예가 소식과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까지 모두 즐거우셨나요? 마지막으로 풋풋한 소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한 가수 아이유의 노래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